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고 나면 학교 잘 다녀왔어? 간식 먹어. 손 씻어야지. 가방 정리해야지. 숙제해야지. 학원 가야지.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나면 밥 먹어. 양치질 해야지.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 숙제는 했어? 이런 얘기들. 일상에서 이런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대화와 소통이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어휘력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불편한 게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거절을 잘 못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나 선생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던가 하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되면 아이의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학습의 기본이 이 어휘에서 시작을 하니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과 자신감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꼭 키워줘야 되는 거죠.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어릴 때는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게 되면서부터는 같이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눈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사실 되게 뿌듯할 뿐이지 같이 읽자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화를 굉장히 많이 봐요. 저희 아이들도 만화책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읽는데요. 만화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만화 읽자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점점 아이들과 책으로 소통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조금은 다른 대화들을 점점 늘려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찾아보고 효과봤던 방법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와의 공부 정서와 아이와의 애착, 유대감까지 다 같이 얻을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어휘력 키우기 방법 첫 번째,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 이용하기. 여러분들은 집에서 TV나 유튜브, 핸드폰을 자주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아예 안 보여주시나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만화책이라도 읽게 하기 위해 TV선을 없앤 지 한 6개월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초등 어휘력이 공부력이다 라는 책에서는 아이들의 어휘력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뉴스 함께 보고 듣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꼭 뉴스만 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요즘 뉴스를 보여주는 게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워낙에 험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저자는 어휘력 확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컨텐츠와 매체를 이용하길 권하고 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키기에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매체, 음성 매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뉴스, 교육 영상 등 영상 매체를 이용하는 것, 음악 듣기나 라디오 듣기 등 음성 매체를 이용하는 것 모두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음성 매체보다는 영상 매체를 선호하죠. 어른이든 아이든. 그런데 이런 매체를 이용할 때는 아이의 연령별 수준에 맞는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를 선택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상, 음성 매체라도 부수적인 활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휘력의 메인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 대화, 상호작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상을 틀어주고 혼자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보면서 그 영상을 매개로, 그 라디오를 매개로 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보기 위해 영상과 라디오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이들의 어휘력 확장을 도와주면서도 부모님도 같이 보기에 재미있는 영상과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영상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보고 대화 나누기에 너무 좋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영화나 드라마, 영상 매체를 보고 소통하면 대화가 아주 풍부해질 거예요. 단순히 재미있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듣기 좋은 음성 프로그램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차로 이동할 때 듣거나 집에서 청소하는 시간이나 정리하는 시간 등 짜투리 시간에 틀어주면 아주 좋을 거예요. 두 번째, 신문기사 같이 보기. 저희 집은 만화책만 읽던 아이들을 비문학 독서를 하기 위해서 신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신문을 읽기 시작한 지 한 4,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짐 트렐리지가 쓴 하루 15분 책 읽기의 힘에서는 어른이 11살 아이한테 말할 때 희귀 단어 11.7개를 사용하고 TV 프로그램에서는 22.7개, 신문에서는 무려 68.3개의 희귀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 아이를 위한 어휘력 수업이란 책을 쓰신 서울대학교 최나야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신문을 가지고 부모와 소통을 했던 아이들의 전 과목 성적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문이 전 과목에 영향을 끼치는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우기에 정말 좋다는 거죠. 처음 듣는 단어, 최근 이슈가 되는 단어, 핵심이 되는 단어 등을 모두 배울 수 있는 게 신문이거든요. 저도 사실 아이들에게 신문을 읽게 한 계기가 어휘력 때문은 아니었는데요. 이런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신문이 어휘력이나 문해력, 소통 등등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이들 신문 읽게 하려고 처음에는 조금씩 읽어주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신문에 흥미를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신문 읽는 것만 지켜봤었는데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신문을 같이 읽어야겠구나, 같이 봐야겠구나를 알게 되고 지금은 같이 읽으면서 아이들과 신문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밥 먹었니? 숙제했니? 가방 정리해야지, 씻어야지, 이제 잠잘 시간이야. 이런 말만 했었는데 기사 하나로도 이렇게 풍부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신문에 있는 낱말 퍼즐을 아이들이 학습처럼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게임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서로 즐겁게 놀이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어휘도 키우고 대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제가 오히려 느끼게 되었습니다. 잔소리밖에 없던 일방적인 말에서 다양한 거리로 소통하고 대화가 늘어가니 애정 표현도 자연스레 늘어가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아이와의 상호작용, 소통,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아이들과의 유대감, 애착, 공부 정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 신문 이런 매체들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상호작용이 이 대화가, 소통이 함께 되어야만 아이들의 어휘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책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들을 많이 읽어도 그걸 표현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의 어휘력의 핵심은 대화와 소통, 상호작용이 우선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위해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 신문 등 매체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까지 영향을 주는 이 어휘력,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